자, 교재 66쪽 들어가겠습니다. 엑셀 2007 실행하시고요. 자, 우리 어디까지 풀어봤어요? 한 번도 안 했나요? 오늘 첫날이에요? 4번 할 차례매요. 예, 수업료 대금의 미납자수를 구하는 거 섹션 05번 문제까지. 예, 문제 열어놓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 열어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에 보니까는 미납자 수가 몇 명이냐라고 물었네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지금 67쪽에 그 4번 문제죠. 4번 문제. 수업료 대금의 미납자 수죠. 이제 미납자 수를 확인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문제를 읽어볼 수밖에 없어요. 납부는 납부라고 써놨는데 미납자는 미납이라고 써니 아니고 빈칸이 미납인지 뭐가 미납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조건을 봐야 돼요. 자, 조건이 뭐냐면 빈칸이 미납이다 라고 써있어요. 빈칸이 미납이다. 그러니까 빈칸을 세면 되는 거죠.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중에 골라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트 블랭크 밖에 없겠죠. 뭐. 첫 번째, 카운트는 뭐 하는 거다? 숫자만의 수를 세는 거예요. 카운트 A는 숫자, 글자 등등 빈칸이 아니면 세는 거예요. 카운트 블랭크는 뭐냐면 빈칸만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트로 세면은 숫자가 한 개도 없죠. 카운트 A를 세면 뭐예요? 납부자 수만 나올 수 있잖아. 여기 지금 빈 글자가 있는 데는 지금 4개가 있는데 카운트 A라는 함수를 쓰면은 숫자가 있던 글자가 있던 뭐가 있어야 돼. 빈칸이 아니면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 둘, 셋, 넷은 납부자 수를 셀 때는 카운트 A를 쓸 수밖에 없겠죠. 카운트 A라는 함수가 뭐에 납부자 수를 세라는 함수는 아닌데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빈칸이 미납자라고 하니까 카운트 블랭크를 셀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만약 여기다가 미납이라고 써있다 그러면 이렇게 미납이라고 써있다 그러면 이때는 카운트 블랭크도 아니죠. 카운트도 아니죠. 카운트 A도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좀 미납이라고 써있으니까 미납이라는 글자를 세야 되잖아요. 그때는 카운트는 숫자도 아니니까 못 세고 카운트 A는 미납이든 납부든 다 셀 테고 카운트 블랭크는 빈칸만 세는 거니까 더 아니잖아요. 그때는 카운트 if라는 걸 써야지. 카운트 if. 조건부 개수를 세야 돼. 조건부 개수. 아, 미납이라고 돼 있는 것만 세는구나, 납부라고 돼 있는 것만 세는구나 하고 카운트 if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은 빈칸을 세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다가 는 카운트 밑에 카운트 블랭크라고 있네요. 그렇죠? 카운트 블랭크.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위에서 비어있는 거. 그리고 마우스로 쭉 불러주면 되고요. 엔터를 탁 치면
당연히 얘는 빼야지. 제가 아까 쓴 거니까 빼면 4명이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이번 문제는 뭐냐면은요, 기말 점수가 90점 이상인 사람의 학생 수를 구하래요. 기말 점수 중에서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조건부 개수를 이걸 써야지 뭐, 카운트 if를. 그러니까 이제 5번 문제는 여기 학점자 변환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는 90점 이상의 학생 수를 구하래요. 90점 이상의 학생 수. 근데 문제가 기말 점수에서 90점 이상의 학생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 뭐라고 하냐면 count A, count if 중에서 골라 쓰래요. 근데 count는 뭐라 그랬어요? 숫자니까 다 셀 거 아니에요. 여기 몇 명? 8명 다 센단 말이야. 그럼 count라는 함수를 쓰면 8이라고 나와. count A는 뭐야? 숫자든 글자든 들어가 있으니까 똑같이 8하고 나올 거라고. 8개 있잖아요. 8개 데이터가. count A는 빈칸만 아니면 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count를 쓰나 count A를 쓰나 똑같겠지. 여기는 count는 숫자가 없으니까 0이지만 count A는 글자가 있어서 4시고, 여기는 숫자든 글자든 상관없이 count는 숫자니까 8개 셌고, count A는 빈칸이 아니니까 8개 셌고, 똑같이 8이라고 나오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90, 92, 98 3명을 세야 되는데, 그냥 count if 외에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count if 외에는. 여기다 는 count if를 쓰고 괄호를 여는 거예요. 는 count if 괄호 열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써져 있어요. 는 count if 괄호 열었더니 range라고 나왔어요. range.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가 나왔어요. 여기에 range는 범위고 크리테리아는 조건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range는 뭐 영어 단어인데 범위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고 글자고, 크리테리아라는 말은 조건이란 뜻이에요. 조건. 영어 단어 뜻이. 그러니까 이 문법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공부인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영어 시험 보는 건 아니지만 함수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카운트, 그럼 뭐 세는구나. 카운트 A 그러면 빈칸이 아니고 다 세는 거구나. 뭐 카운트 블랭크 그럼 빈칸만 세는구나. 그럼 레인지 그러면 범위고, 크리테리아는 조건이고. 근데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뭐예요? 90점 이상이죠. 90점 이상이잖아. 90점 이상이란 조건을 써야 되는데 따옴표 안에도 보통 써요. 90보다 크거나 같다. 90점 이상이라고 써 있잖아요. 조건이.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연산자가 오고 뒤에 값이 나와요. (90점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누구기는 조건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90이라고 쓰는데 따옴표 안에다 써요. 따옴표 안에다가. 그럼 범위는 어디냐? 이 조건이 들어있는 데가 범위예요. 어디죠? F의 4번째부터 F의 11번째죠. 그렇죠? F의 4번째부터 F의 11번째예요. 이게 범위고 레인지고 얘가 크리테리아 조건이에요. 한 칸씩 안 띄워도 돼요. 이렇게 띄우지 않아도 돼요. 제가 보여드리기 쉽게 하려고 띄어쓰기 하는 거고요. 한번 볼게요. 는 count if 괄호 열고 범위는
기말 점수가 있는 이 동네가 범위가 돼요. 근데 컴마 구분해줘야죠. 크리테리아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90 따옴표 닫고 마지막에 괄호 닫고 하셨어요? 네, 엔터 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3명 맞죠? 그렇죠? 1명, 2명, 3명.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 눈으로 세봐야 돼요. 한 번은. 만약에 데이터가 1000명이 있으면 1000명 중에서 90점 이상이 몇 명인지 세보려면 어렵지만 지금은 8명이니까 세볼만 하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그래갖고 이제는 내가 쓰는 count if 함수가 이제는 알겠다. 그러면 데이터가 100만 명이든 100만 개든 1000만 개든 간에 조건 거는 건 똑같잖아요. 입력하는 건 똑같잖아. 아직은 숙달이 안 됐으니까 입력을 해놓은 결과를 가지고 3명이 맞나? 하고 확인해 봐야지. 근데 4명이 나왔어. 답이 달라. 내가 3번 거랑 달라. 그러면 뭐를 잘못 썼는지 비교도 해 봐야 되는 거지.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 문제. 조건이 뭐냐면요. 평균 점수가 80점대인 학생의 수를 80점대. 이게 제일 어려워요. 문제 자체가 애매해요.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80점대라는 말이 뭐예요? 80점 이상이면서 90점 미만이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럼 조건을 어떻게 매길까? 아까 는 count if 해가지고 범위가 들어가고 조건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범위는 어디야? 평균 점수가 범위가 되겠죠. 조건은 어떻게 쓰냐? 이 조건을 쓰는 게 어려운 거잖아. 범위는 저기잖아요. 평균 점수에서 따지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레인지가 되는데 크리테리아 조건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 수학에서 조건제시법이라고 있었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런 거. 옛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전에 수학에 보면 그런 거 있었어요. 뭐 x바 x가 몇보다 크거나 같고 몇보다 작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생각이 났으니까 저도 엑셀을 처음 배울 때 수학에 컴퓨터는 수학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식으로 써봤더니 안 되더라고. 이렇게 써봤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저처럼 틀리지 말라고 지 4번째부터 지 11번째 이렇게 주고 여기 조건을 따옴표에다 쓴다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크거나 같다 80이고 컴마 작다 90 이렇게 그럼 8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90보다 작은 거잖아요. 제 편한 대로 이렇게 써봤지. 그랬더니 그렇게 쓰면 안 된다네. 에러가 나요. 저기 컴마가 들어가면 얘와 쟤를 구분하는 기호야. 그러니까 얘 따로 구분해 버리는 거야. 근데 얘는 따옴표를 열었는데 여기는 또 컴마 전에 따옴표가 안 닫았잖아. 이렇게. 그러면 8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또 뭐냐 이거야. 쓸데없이 뭘 썼다 이거지. 그래서 에러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이 문제는 80점 이상 에서 90점 이상을 빼더라 이거야. (80점)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야.
그럼 80점, 90점 맞은 사람이 80점 이상이죠. 90점도 포함하는 거죠. 그 중에서 90점 이상 맞은 사람만 빼버려. 이런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4명에서 93 맞은 애를 빼면 하나, 둘, 3명만 80점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래요. 저도 학습하면서 알았어요. 여기도 해설에는 나와요. 해설은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다더라 이거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나이를 계산할 때 40대가 몇 명인지를 계산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4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을 빼면 40에서 50 작은 것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엑셀법이라는 거예요. 엑셀법. 엑셀식. 자, 그래서 는 count if g의 4번째부터 g의 11번째 크거나 같다 80 이렇게 하고 빼기 다시 count if g의 4번째부터 g 11번째 다음표 안에다가 크거나 같다 90 그러면 80에서 90 작은 89까지만 딱 남을 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엑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한 번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엑셀식에는 그런 게 없다 이거죠. 엑셀 방식에는 그런 게 없고 요렇게 쓴다 이거 요렇게. 예. 그 해설은 어디 있냐면은요 74쪽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보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자, 그럼 한번 써보죠. 직접 답 써볼게요. 여기다가 는 count if 함수를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는 co u 썼더니 여기 있네. 여기 그렇죠. 얘를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 다음에 COU라고 쓰고 마우스를 선택해도 되고 키보드로 내려가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지만 키보드 왼쪽에 탭키라고 있어요. 탭키. 그걸 눌러도 쑥 들어가요. 바로.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달리를 써보는 게 좋아요. 달리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연습장에다가 필기도구를 이용해서 직접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학습법이 아주 극대화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만 읽으면서 학습하는 것보다 입으로 떠들면서 학습하는 것도 좋고요. 손으로 써가면서 읽으면서 학습하는 게 좋대잖아요.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옆에 누구 앉혀놓고 가리키세요. 야, 요거 봐. 요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보세요. 나도 잘 모르지만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학습이 더 잘 돼요. 그 옆에 앉은 사람이 이제 힘들지만.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로 평균 점수 쭉 블럭 잡고, 컴마,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80, 따옴표 닫고, 괄호 닫고. 이러면 이제 4명이죠. 아까 80점 이상이었으니까. 빼기, 또 한 번 count if 괄호 열고 또 블럭 잡고 컴마 따옴표 안에다가 크거나 같다 90 그러면 아까 4명 1명 2명 3명 4명 중에서 90점 이상에 있는 1명을 빼니까 80대라고 하는 점수는 3명만 남겠죠. 그렇죠. 선생님, 저기 미만이라고 부르면 는은 빼는 거 아니에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자, 보세요. 이거를 80점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80점대라고 하는 거를.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80에서 90보다 작은 거를 계산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거를 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빼면은 90점은 안 빠지잖아.
조건은 이 말인데 조건은 이 말이지만 이거를 계산하려니까는 90보다 큰 거를 빼버리면 90도 껴버리잖아. 90도 빼야 80점대만 남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선생님 질문이 맞는 거예요. 요렇게 해놓고 왜 뺄 때는 크거나 같은 걸 빼냐 이거야. 지금 이렇게 이거는 일반적인 표현법이고 이거를 엑셀식으로 만들려니까 편법을 쓴 거죠. 편법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뺄 수밖에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80, 81, 82, 83, 89, 89.5, 뭐 90, 95 다 빼고 거기서 계산한 거에서 이제 90, 95짜리를 빼주면 80 몇으로 시작하는 것만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때는 천상 이것도 틀 수밖에 없다. 걔를 공제해야 되니까. 얘를 그냥 한꺼번에 조건을 물어볼 때는 8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90점 미만에 있는 거를 빼주면 그것만 골라주면 되는데 그걸 골라내려니까는 방법을 달리 해본 것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다. 7번 8번 문제는 과연 시험에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필기 시험에도 나오는 함수들이니까 한번 볼게요. 7번은 뭐예요? 공백을 제거하래요. 대문자로 바꾸래요. 7번 문제는 팀명의 공백을 제거하래요. 그리고 대문자로 변환하래요. 그러면 는 제거함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대문자 변환 함수를 써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는 대문자 변환 함수를 쓰고 제거하는 공백 제거하는 함수를 어떻게 쓸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서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먼저 공백을 제거하라 그랬죠. 공백을 제거하는 거니까 얘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공백을 제거하는 함수를 먼저 하고 그거를 다시 대문자로 바꾸는 거죠. 지금 위에 있는 건 무슨 뭐예요? 대문자로 바꾼 것을 공백 제거하라는 거죠. 괄호를 먼저 하잖아요. 수학에서는 괄호를 먼저 하니까 대문자로 변환하는 것을 먼저 하고 공백 제거하는 게 아니라 공백을 제거한 다음에 여기 팀명 있잖아요. 팀명. 팀명에 들어있는 공백을 제거한 후에 걔를 대문자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함수를 2개 이상을 쓸 때는 순서를 보셔야 됐고 책에 나와 있는 어퍼, 트림 이 순서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트림 다음에 어퍼 다음에 트림을 쓰는 거예요. 는 트림을 쓰고 그 다음에 아니다. 트림이 아니지. 어퍼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트림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건데 트림이 공백 제거하는 거고 어퍼가 대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트림이 지금은 어퍼가 먼저 나왔지만은 실제 시험지에서는 트림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개 중 하나 고를 때 내가 골라야 되지만 지금 문제는 2개를 쓰는 거잖아요. 2가지를 어퍼도 쓰고 트림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퍼를 먼저 쓰고 트림을 나중에 썼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문제는 트림을 먼저 쓰고 어퍼가 나중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정확히 함수 뜻을 알아야 되고 이때 안에다 쓰는 게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어퍼는 대문자로 바꾸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공백 제거라는 말은 뭐냐면요. 자, 보세요. 는 트림이라고 쓰고요. 제가 는 트림이라고 쓰고 이 안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나와요. 제일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공백이 있죠. 제일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공백은 다 제거해요. 그리고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공백이 있잖아요. 이 공백은 하나만 남겨요. 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있는 공백은 하나만 남기는 겁니다. 하나만 남기는 게 트림이에요. 근데 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하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책에도 보면 트림이라는 함수를 좌우에 있는 공백을 제거하는 함수라고만 써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 빈 공간은 하나인 경우는 냅두고 두 개 이상이 있을 때는 하나로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줄이는 거. 여기가 하나가 만약에 떨어져 있다, 한 칸이 떨어져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건 한 칸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없어요. 네, 그건 할 수 없는데, 여기는 빈칸이 많잖아요. 이렇게 빈칸이 많으면 하나로만 줄이고 다 붙이진 않아요. 그러나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다 제거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팀명이 있는데 이 팀명에 수성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 앞에도 빈칸이 있고 뒤에도 빈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는 트림이라고 괄호를 열고 얘를 클릭을 해주면 겉으로 볼 땐 똑같죠? 겉으로 볼 땐 똑같잖아요. 자, 보세요. 똑같은가 안 똑같은가? 얘는 왼쪽에 떨어져 있죠? 오른쪽 쪽처럼 오른쪽에 떨어져 있죠? 얘는 딱 붙어 있는데 여기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우에 빈칸이 있는 거예요. 자, 왼쪽에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왼쪽이 셀에 딱 맞게 돼 있지만 여기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왼쪽이. 여기가 이렇게 여러 칸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이 앞에 있는 빈칸 다 제거하고 뒤에 있는 빈칸 다 제거해서 글자는 다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글자를 어떻게 하래요? 대문자로 바꾸라 그런 거잖아요. 대문자. 어퍼라는 함수를 쓰는 거, 어퍼. 이렇게 대문자로 변하는 거죠. 필기시험에 트림은 뭐라고요? 글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좌우의 빈칸은 다 제거하고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여러 개의 빈칸은 하나로 줄여주는 거. 그 다음에 어퍼는 뭐라고요? 대문자로 변환시키는 함수. 소문자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 그걸 어퍼라 그래요. 그럼 답은 뭐다?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게 팀명인데 팀명 안에 들어있는 빈칸들을 해결하고 대문자로 바꿨어요. 국가명의 첫 문자를 대문자로 변화해요. 글자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몰라도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래. 이렇게 바꾸는 거지. A, B, C, D라는 글자가 있으면 얘를 어떻게 바꾼다? A, B, C, D 이렇게 바꾸라는 거죠. 그렇죠? 예. 글자명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라는데 다 대문자로 바꾸는 거는 어퍼고 첫 글자만 단어의 첫 글자라는 거는 빈칸이 떨어지면 단어예요. 예. 그래서 는 프로포 는 로어 이건 뭐다? 로어는 무슨 함수냐면요 소문자로 변환. 프로퍼는 뭐라고요? 첫 글자만
다음 여기는 프로포를 써야 되겠죠. 프로포. 자, 그래서 여기다가 는 프로포 여기 있네. 프로포 그리고 국가명 프로포 이렇게 쓰면 된다네. 이렇게 프로포 지금 67쪽서부터 쭉 해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해설에서 사용하는 방법하고 제가 설명하는 방법은 약간 다른데요. 먼저 좀 볼게요. 67페이지 중간 밑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가장 큰 값을 구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큰 값을 계산해서 빼주세요. 이런 함수를 계산한다 그러면 뭐 통계 함수 중에서 맥스를 선택하라 그랬는데 맥스가 통계 함수인지 무슨 함수인지 자체를 찾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직접 함수명을 쓰세요 라고 해서 함수명을 알려줬으니까 직접 쓰는 게 옳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1번 문제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이를 계산하고 순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특히 순위 구하는 과정에서 그 달러 넣는 거 있었잖아요. F4번 키 누르는 거. 그에 대한 세밀한 설명을 안 해드렸잖아요. 제가요. 그건 다시 해드릴 테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나이 계산할 때 뭐 2014에서 1900 몇 년을 빼줘야 되니까 19라는 글자를 앰퍼샌드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결합 연산자가 더하기나 빼기보다 나중에 되기 때문에 괄호를 먼저 묶어서 먼저 계산시켜 놓고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71페이지 3번 나이 계산 구하는 문제가 나와 있고요. 7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그 괄호 안에 19를 따옴표에다 묶어 놓은 거를 앰퍼샌드로 결합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자, 4번은 미납자 수인데 빈칸이 미납자라고 했으니까는 빈칸 구하는 함수를 이제 사용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90점 이상이라고 하는 걸 말할 때는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아니구나 73페이지 끝에 는 count if라는 함수를 써서 if는 만약에 라는 의미의 조건이에요. 조건. 지금까지는 다 합계를 구해라 다 평균을 구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모두 다. 근데 살다 보면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 축구 좋아하는 남자가 몇 명 하고 조건이 붙어요. 이번 달에 쓴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총 썸만 구하면 되는데 현금으로 결제한 거면 얼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중에서 국민카드로 결제한 거 얼마고 BC카드로 결제한 거 얼마고 하고 조건이 붙어요. 항상 살다 보면. 그래서 그 조건부 개수를 계산하고 조건부 합계를 계산하고 조건부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일 때가 있을 수 있고 조건이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남자가 몇 명, 우리 반에 남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 말하면 조건이 하나야. 근데 축구 좋아하는 여자는 몇 명이냐 그러면 조건이 둘이지. 좋아하는 과목이 좋아하는 운동기구가 운동이 축구냐 농구냐라는 걸 선택을 해야 되고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판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2가지 이상이 나오는 거하고 조건이 하나일 때하고는 또 함수가 달라요. 함수가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조건을 하나만 묻기도 하지만 조건을 3-4가지로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조건이 하나일 때와 2개 이상일 때가 나눠지는 거예요. 조건이 2개든 3개든 똑같은데 조건이 하나일 때는 count if 조건이 2개 이상일 때는 count if s s가 붙으면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러니까 sum if 그러면 뭐야? 조건부 합계. sum if s 그러면 뭐야? 조건부 합계인데 조건이 2개 이상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7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80점대인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어느 점수에서 어느 점수까지를 정해주는데 이거를 우리 그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쓰는 방법 기억나세요? 같은 줄에 쓰면 AND 조건이고 다른 줄에 쓰면 OR 조건이고 이런 거. 그럼 이거를
고급 필터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고급 필터식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아까 크거나 같다 80, 작다 90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하는 계산법도 있어요. 그걸 뒤에 배우겠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그래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 다음에 이제 75쪽에 팀명의 공백을 제거한 후 대문자로 변환해라 뭐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가명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변환하라 이런 과정이 나와 있죠. 그런 과정들의 함수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영어로 만들었잖아요. 영어 뜻을 좀 아셔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뭐 카운트 그러면 세는 거고 if 그러면 조건이고 뒤에 s가 들어가면 복수형이고 뭐 이제 기본적인 영어 문법에서 이제 토대로 해서 함수를 만든 것 같고 뭐 풀어퍼, 로어, 어퍼, 뭐 트림 이런 것들은 영어 단어니까 뭐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보세요. 빈칸을 제거하래. 근데 트림이라는 걸 쓰래. 아 그럼 트림이 빈칸 제거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고 트림, 어퍼, 로어 중에 쓰래. 그럼 보세요. 는 어퍼라고 제가 쓴단 말이에요. 어퍼라고 싹 썼더니 뭐라 그래? 아 대문자로 바꾸는 거네. 그럼 아니잖아. 지우고 로어 소문자로 바꾸는 거네. 아니고 땡. 그럼 풀어퍼 쓰면 뭐야? 나머지는 첫 글자만 대문자래. 오케이 이거 쓰면 되잖아. 이렇게 함수를 찾으면 되지. 순위를 구하래. 순위에 구하는 랭크 함수는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는 랭크라고 쓰면 되는 거지. 함수를 안 알려주는 거라면 내가 일일이 찾아서 외워야 되지만 함수를 다 제공해 주니까 함수를 써보면 되잖아. 그게 풀어퍼인지 어퍼인지 로어인지 써보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다음 시간에는요 78쪽에 나와 있는 그 기출 따라하기라고 하는 거 기출 01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기도 랭크 함수가 나올 거예요. 랭크 함수 1번이 랭크 함수니까 요거 설명하면서 왜 F4번 키 달러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좀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달러 문제가 달러를 입력하는 F4번 키 누르는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필기에도 나오고 실기에도 나오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 달러를 F4번 키를 누르는 의미를 모르면 함수도 계산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설명드리는데 조금은 난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매번 나오면 나올 때마다 또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